자,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저 장중에 진짜 놀랐었거든요. 막 시장이 너무 크게 떨어져서. 근데 다행히도 낙폭 많이 회복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한마디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S&P 500은 닷새 연속 하락세로 일단 오늘 마감된 거 맞습니다. 다우지수도 3일 연속 하락했는데 문제는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금년 들어서의 하락, 작년 연말부터 약간 그랬었는데요. 이번 년도 들어서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기술주를 포함한 나스닥이 이제 주요 범인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거의 2.8%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전장 한때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 1시간 남겨놓으면서 반등을 하더니 결국 막판 한 30분, 15분 만에 결국은 나스닥이 플러스까지 돌려 올리는 아주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오늘의 반등이라든가 오늘의 급락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최근 들어서의 하나의 추세지만 새로운 오늘 그만큼 3%까지 떨어지겠다는 요인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없는 이유가 없었고요. 오늘 반등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등,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이해하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나스닥은 0.05%, 7포인트 정도가 일단 플러스로 마감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섹터를 보면 11개 섹터에서 헬스케어만 이제 장중 내내 좀 선방을 했었고요. 기술주가 보합, 강보합 정도로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무섭죠. 드디어 1.8%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778 정도에서 일단 거래가 된 것이 되겠고요. 유가는 다행스럽게 78달러 수준, 80달러 찍었었다가 조금 이제 이틀째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달러도 오늘 좀 반등세를 보였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모두 올해 금리 인상이 3차례가 아니라 4차례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우리 가을 정도만 할더라도 내년도 금리, 지금 2020년 금리는 2번 정도 인상이었는데요. 테이퍼링의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연준에서의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3번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일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번 지난 주말에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금리 인상은 4번이라고 예상했고요. 오늘 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직접 올해 금리 4번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분명하겠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전년 대비, 과거 대비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이익 증가율이 어찌됐건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지는 시기에는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오늘 올해의 변동성 장세를 특히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물론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은행 업종에 대한 강세 얘기도 분명히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수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 시장의 오전 발표된 우리나라 시장 수요일 밤인데요. 내일 밤이 되겠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7%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면은 틀림없겠고요. 종목별로 바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빅테크들은 대부분이 막판 플러스로 반전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흔히 우리 음봉, 양봉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주린이 분들도 시초가보다 지금 종가가 올라가면 양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지만 미국에서나 서양권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하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요. 여하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강보합 정도로 끝났으면 되겠고 전부 다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아마존도 0.66% 하락을 했지만 길게 보면 엄청나게 올해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일단 마감했겠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0.6% 올라갔고 큰 양봉으로 끝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대형 기업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외에 좀 특징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나이키에 대해서 HSBC가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건 아닌데요. 여하튼 184달러에서 2달러를 내렸는데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4%나 급락했고요.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도 오늘 2%가 떨어졌는데요. 4분기 실적 프리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실이 압도적인 미리 좀 반영 가이던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즘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정식 실적 발표하기 한 3주 정도 전에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상단과 하단에서 하단 쪽이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재고가 부족했다는 거, 그 일하는 스텝 자체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전에 이제 지난 주말에서 발표된 건데 미주에서 매수에서 중립 역시 목표 주가는 달러 5달러 내렸지만 주가는 오늘 지금 2.3%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M&A에서 큰 뉴스가 있었죠. 테이크투가 진가를 게임업체죠. 인서울을 발표하면서 테이크투는 13%가 떨어졌고 반면에 진가는 40%가 급등하는 모습이 됐고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5%가 매수 변에서 중립을 한 다음에 내렸고요. 목표 주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215달러에서 169달러로 내리면서 주가는 3% 정도 오늘 하락한 것이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투자 구루들의 전망을 한번 들어볼 텐데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기다리시는 계십니다. JP 모건에서 매년 연초에 헬스케어 관련된 소위 바이오 이런 거 세미나를 여는데요. 올해도 역시 오프라인은 못하고요. 소위 버추얼 세미나만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걸 얘기하면서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준에서 잘하면 운이 좋으면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변동성 크다는 얘기가 했겠고요. 다만 10가지 들으면 약간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경제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거. 그리고 최고의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역사상 자기가 살면서 최고의 경제 성장으로 지금 이번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 결국 쉽게 해서 대공황후 최고의 경제 회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로 보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업종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업종의 이익 증가세가 JP 모건을 포함해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은행업종 지수, 그러니까 XLF 같은 경우는 전체 금융업종이고 그 안에서 또한 24개 은행만 모아놓은 거가 KBW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종 지수인데요. 주간 연초 들어서 지금 벌써 10%가 조금 넘게 올랐는데 연초 닷새 상승률은 역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ETF는 KBE라는 ETF가 있는데요. 그럼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지만 여하튼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런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다 마찬가지, 또 버크셔스에도 다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뭐 반신이라고 부르는 마르코 콜라노믹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있으니 그 밑에 이제 아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마르코 콜라노믹 하면 반은 반신이라 불리고 있겠고요. 이번 팬데믹 이후에 벌써 2년이 됐는데요. 팬데믹 이후 시장을 가장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고점도 예측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마르코 콜라노빅과 마르코 콜라노빅의 전임자인 탐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지금 최근에 공격적 스탠스,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 것이 발표되면서 대체 대조표 축소를 바로 해야 돼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요. 금리의 지금 첫 일주일 상승 속도는 30년 만에 최고입니다. 여튼 그러다해서 주가 떨어졌고 오늘도 장중에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한마디로 과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물론 이게 전부 의견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럴 때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튼 JP 모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고요. 결론 중요한 어떤 논점을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금리 상승이 주식의 파괴적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안 된다? 그런 논리는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다만 올해 뭐 상당히 큰 화두 작년 연초에 그리고 작년 9월에도 한 2번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텐데요. 여튼 다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JP모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주식시장은 매수해서 매수 입장을 여전히 하겠고요. 오미크론이 물론 여전히 지금 우세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지만 이분의 얘기, JP모건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결국은 확산 속도는 전염률은 엄청나게 높지만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거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회복에 빨라질 수 있다. 긍정적이라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확산해서 일단 풍토병까지 늘 있는 그 정도고 우리가 관리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그럼 뭘 사야 되냐 물어볼 텐데요. 단기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지수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SPY가 전 세상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S&P 500을 투자하는 건데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져 있기 때문에 $50 수준에 살 수 있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SPLG 같은 거를 여러분들 가장 쉽게 저축같이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충분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성장주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VLU 같은 가치주라든가요. SPYB 같은 역시 가치주 ETF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